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이틀간의 정례 회의를 마친 뒤 상반기 경제 활동이 다소 둔화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6월 성명에서 올 들어 경제가 완만하게 확장됐다고 밝혔던 것과 달리 상당히 비관적인 분석입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시장 일각에서 기대했던 제3차 양적 완화 등 이른바 특단의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7월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즉 ISM이 집계하는 제조업지수가 49.8로 전달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예상치인 50.2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ISM 제조업지수가 2달 연속 50을 밑돈 것은 경기 침체가 두드러졌던 2009년 중순 이후 3년 만에 처음입니다. 올해 미국에서 현대기아차가 100만 대 판매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자동차 판매 실적에 따르면 7월까지 현대기아차 자동차 누적 판매 대수가 약 75만 5,470대에 이르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한 달 판매 대수가 10만 대를 다소 웃도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10월까지는 연간 판매 100만 대 고지를 가뿐하게 넘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전국의 주택 가격이 2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평균 주택 가격은 전월보다 0.1% 하락해 월간 기준으로 2010년 7월 이후 처음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엄마와 아빠에게 모든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엄마의 선물이 약하거나 혹은 없어도 아이는 울지 않죠. 왜냐하면 아빠로부터 더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장이 딱 그러한 모습인데요. FOMC 회의가 끝났습니다. Q3는 없었고 내용적으로 볼 때 추가 부양책이 빨리는 나올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어쨌거나 아무 선물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시장. 하지만 큰 실망도 없습니다. 바로 오늘 밤 곧바로 22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인데요. 뭔가 나오겠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관망세가 짙습니다. 외국인은 그러나 5일 연속 사주고 있고요. 기관은 한 1시경부터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기관의 매도 전환으로 인해서 코스닥이 함께 하락 전환됐는데 문제는 내일 이후입니다. 방향성이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확인 후 대응이 최선일지 먼저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대투증권 이영곤 애널리스트에게 들어봅니다. 정책 변화가 없었던 FOMC 실망, 향후 Q3 관련 전망은 그리고 22 부양책 기대감 속 예상 시나리오는 이 두 가지 변수 짚어보고 2분기 실적 시즌도 이제 끝물인데요. 3분기 체크 포인트까지 미리 알려드립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현 대표님께는요. 추가 부양책 거부한 FOMC, 이제는 22로 시장의 눈이 집중되고 있는데 당장 오늘 밤이죠. 22가 증시 구원투수 역할을 할지 아니면 실망을 줄지 구체적인 대응법도 세워드립니다.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시간에는 정호영 대표님께 만약 코스피가 1900선을 돌파한다면 순환매적 관점에서 오히려 코스닥에 집중해야 맞을까요? 추천주였던 KINX 대응 전략까지 짜보죠. 주간 5% 공략 종목은 알러브스탁 전진우 팀장이 주목하고 있는 새내기주입니다. 디지털옵틱 설명 듣고요. 플랜A 연구소 김상근 팀장님과는 현재 코스피 단기 고점일 가능성과 종목 분석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이 하락 전환 됐다곤 하나 양시장 모두 소폭만 빠지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오죠. 시황센터입니다. 미국 FOMC 회의 결과 사실상 무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눈이 유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ECB가 결정할 정책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소폭 오름세로 장을 출발해서 보합권에서 좀 맴돌다가요. 개인의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오후 들어서 1870선 초반대로 내려앉았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38% 하락한 187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의 매도 폭이 좀 더 커 보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대결로 보여지죠. 현재 외국인은 1,60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엿새 연속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도 장중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 수급의 주요 주체인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서면서 점차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29% 하락한 46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개인은 400억이 넘게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이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실망감에 엿새 만에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22 통화정책 회의를 앞둔 관망 심리로 상승폭은 좀 제한적인 모습이죠. 현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40,060전 상승한 1,13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연일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2%대로 하락폭을 키웠는데요. 현재 주당 26,000원씩 하락하면서 127만 4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강봉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기아차가 1%대 그리고 현대모비스도 0.67%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0.53% 오르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역시 강보합권에서 23만 9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한지주가 0.28% 하락세고요. SK하이닉스 역시 0.7% 밀려나면서 21,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0.35% 하락세입니다. 28,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서울반도체도 0.47%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음이 0.54% 상승세고요. 파라다이스 역시 실적 기대감에 2%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13,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M도 1.25% 상승하고 있네요. 48,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동서도 0.16%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젠백스가 1.48% 밀려나면서 36,050원에 3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NM 역시 0.22% 하락하고 있네요.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IT주는 단기 급등으로 인한 피로감에 연일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을 통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2%대로 하락하면서 127만 2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0.7% 하락하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도 0.83% 하락하면서 2만 4천원에 그리고 삼성 SDI도 2.42% 하락하면서 14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유화학주가 외국인의 순매수에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정유화학주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0.96% 오르면서 15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OL도 주당 1,800원씩 상승하고 있고요. 금호석유가 1.22% 그리고 코오롱인더도 2.58% 오르면서 현재 6만 7,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엔젤 투자 활성화에 합의를 한 가운데 창업 투자 회사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엔젤 투자란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이 부족한 신생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뜻하죠. 전날 기획재정부와 여당의 새누리당은 세제 개편안 논의에서 자금이 부족한 신생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엔젤 투자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높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호재 소식으로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제미니 투자가 1%대,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6.21%, 엠벤처 투자도 4.32% 오르면서 현재 4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공동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저축은행들의 주가가 대부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흥저축은행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93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서울저축은행도 1630원대, 신민저축은행도 175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푸른저축은행은 현재 하락 반전하는 모습인데요.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전력난 우려에 발전 설비 분야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3.63% 오르면서 62,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전 추가 발견 소식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3%대로 오르면서 48,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가 실적은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무선 가입자가 2분기에 30만 명이 늘었다면서 LTE 시장을 선도하며 하반기의 성장 추세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주당 230원씩 오르고 있는데요. 6,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새내기주죠. 나노스가 상장 첫날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카메라 모듈 등 광학기기 제조업체인 나노스는 시초가가 9,280원이었습니다. 현재는 주당 1,170원씩 상승하면서 1,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 도둑들의 흥행 소식에 배급사인 미디어플렉스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봉 8일 만에 누적 관객 수가 436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역대 최단 기간인 8일 만에 4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괴물과 트랜스포머 3보다 약 30만 명을 웃도는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현재는 11% 급등세를 보이면서 2,3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코스피가 1870을 살짝 위협하고 있습니다. 막 깨졌네요. 삼성전자의 낙폭이 2% 넘게 조금 커지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여의도 쪽 분석을 들어보죠. 하나대투증권의 이영곤 연구위원부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FOMC 내용부터 좀 정리해보고 싶은데요. 완만한 확장이다. 여기에서 다소 둔화됐다. 경기 보는 관점만 바뀌었지 QE3 얘기는 없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소폭 하락했지만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지 않은 것은 실제로 이번에 QE3가 발표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었던 의견이 좀 더 우세했고요. 기대감이 많이 낮아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에서는 좀 아쉬운 측면을 충분히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번에 경기 부양책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인 경기 지표들을 확인한 이후에 9월달 그리고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QE3를 비롯한 추가적인 부양책 실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직 완전히 기대감을 놓은 상태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FOMC 영향력은 확실히 미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정말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22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지 미리 좀 듣고 싶은데요. 지금 구체적인 결과물이 독일 때문에 나올 수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2 통화정책회의에서 실질적으로 좀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사실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드라기 총재가 워낙 강하게 언급을 했었고요. 이런 기대감이 존재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기대감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입장 변화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초 드라기 총재가 이야기를 했을 때는 독일과 어느 정도 교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어제 그제 나오고 있는 이야기 독일의 중앙은행 총재의 코멘트를 보면은 실제로 독일의 스탠스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독일의 스탠스가 바뀌지 않았다면은 새로운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ECB가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은 크게 기준금리 인하 또는 국채 매입 프로그램 재개 아니면 3차 LTRO와 같은 그리고 최근에 다시 거론이 되고 있는 ESM 은행 면허 부여 같은 경우가 있겠는데 일단 시장에는 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중에서 몇 가지나 단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기준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단행할 가능성은 좀 높지만 그리고 단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겠지만 실제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3차 LTRO나 ESM 은행 면허 부여, 특히 ESM 은행 면허 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독일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시되기가 어렵고요. 3차 LTRO나 국채 매입 프로그램 재개도 단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한 독일과의 진통이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뚜껑을 열고 보면은 아주 의미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 이러한 우려감들이 오늘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보다는 다소 이제 실망 매물이나 우려감의 매물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대외 이슈가 있지만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어닝 시즌입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이 어느덧 거의 끝나가는데 확실히 실적 우등생 IT주가 크게 빛났던 2분기 실적 시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3분기 턴어라운드 얘기가 나오는 정유 해운주들은 이제 2분기 끝물부터 오르고 있는데 3분기 어닝 시즌 대비책을 좀 미리 알려주세요. 예. 2분기 실적이 마무리가 되면서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에 좋아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시장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대표 IT 업종들은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았지만 3분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정유업종이나 기타 화학업종은 3분기에 조금 더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들을 보면은 실적 호전되는 기업들이 이제 일부 업종과 일부 기업으로 좀 집중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 업종별로 상당히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실적에 근거한 낙폭과대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대응은 가능하겠지만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매매할 종목들은 역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중심으로 대응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좀 길게 들고 가는 쪽은 역시 IT고 여기는 중소형주까지도 포함이 된다라는 자막이 또 있었네요. 자, 오늘장 마감 전략 혹은 내일장 아침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20일 기대감이 점차 좀 축소되는 과정이 있다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나 결과물이 시원치 않으면 내일 급락할까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내일 하락세로 좀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FOMC 회의가 좀 기대에 못 미쳤지만 오전에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것이 네. 여전히 그 저가 매수 세력의 유입이 있었고요. 이 시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에서도 조금 그 불안한 그런 심리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시 이후에 지수 낙폭이 조금씩 이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이 시비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완연한 급락세로 돌아서진 않을 것으로 보이집니다.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했다는 심리 그리고 1800선 부분에서 지수의 하반경 직선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일 부진하게 나올 경우에 내일 하락은 불가피하겠지만 시장이 다시 본격적인 하락으로 접어든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숨고르기 과정 이후에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다시 지수의 변동성 어제 오늘이 좀 지수가 수렴되는 과정이었다면 내일부터는 지수의 좀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유럽 22 정책 회의 결과를 좀 보고 나서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틀 연속 숨고르기 이후 내일 다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이용근 연구위원의 전략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관망이지만 향후 시장을 추세적 상승으로 보기보다는 박스권 관점에서 탄력 대응하자라고 의견 주신 오늘은 신승윤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상했던 대로 이번 FOMC에서 QE3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추가 부양책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도 동시에 드는데요. 네,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추가 부양책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잭슨홀 연설이라든지 그리고 9월달 12일, 12일하고 13일에 있을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 어쩌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 아무래도 내일 있을 뭐 22 통화정책 회의도 있겠지만요. 금요일 그러니까 그 토요일날 우리 시장으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날 아침이 되겠죠. 미국에서 발표하는 고용 지표 부분 아무래도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실업률이 완전히 꺾여야만 QE3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어제 해주신 바 있습니다. 자, 22 통화정책 회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대치를 갖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은데 앞서서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는 아마 독일의 스탠스 변화가 없다면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뭐 4가지 시나리오 그 어느 것도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예, 지금 한 4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있겠죠. 뭐 대부분 여러 전문가들 말씀을 하고
계시는 바와 비슷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최소한 한 두 가지 정도 이상의 어떤 그 대응책이 나와준다면 시장은 안도 랠리를 할 가능성 높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에 하나 두 가지 미만으로 뭐 한 가지 정도의 대응책에 국한을 한다면 이렇다면 시장은 실망 매물이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면서 오히려 그 되돌림 현상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꼭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염두를 하시고요. 보수적인 관점의 대응 계속 유효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일단 계속해서 어제 지난 밤에 있었던 미국의 시장 그리고 유럽의 시장 부분 관망 심리가 지금 현재 기대 심리보다는 더욱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 괜한 이유로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그런 생각인데요.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독일의 어떤 그 스탠스 부분 계속적인 그 보수적인 관점의 어떤 그 발언 부분들이 시장 내 그 관망 심리를 짙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당초 기대치도 낮았고 또 그 다음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FOMC 영향력에서 오늘 시장 굉장히 잘 버티는 모습이었지만 만약에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말씀하신 2개 이상 조치가 안 나온다 하면 분명히 시장은 조정을 보일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조정폭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임해도 좋을까요? 일단 내일 아침에 조정이 나온다면요. 당분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장이 예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 다음 주에 있을 그 옵션 만기 지금 어찌 보면 시장 내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많은 부분 올랐다라는 점. 어찌 보면 그 2분기 기업들의 실적 8월 1일까지 한 50여 개 회사들 지금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만 실적 발표를 놓고 봤을 때 그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점. 하지만 시장은 2분기 실적에 대한 성적보다는 오히려 ECB 회의에 대한 그런 기대감 부분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일단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가능성. 그렇다면은 조금 좀 지난 그 박스권 저점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 꼭 염두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뚜껑도 열리기 전에 오늘 지레 겁을 먹고 팔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내일 아침에 분위기를 보고 한 몇 포인트 정도에서는 코스피 기준 좀 정리를 현금화를 해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 오늘 저녁이면 대강 그 결과치가 나오겠죠. 네네. 지금 현재 시장으로 봤을 때 이제 1,870포인트 전에서 좀 그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전 저점인 한 1,820선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밑으로 추세 하향을 한다라면 이 부분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 본다면 박스권의 추세 이탈 부분, 위로 됐건 아래로 됐건 하향 내지는 상향 이탈 부분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 많이 들면서 오히려 그 박스권 관점에서의 탄력적인 대응이 바람직해 보인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 1,820에서 1,900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 앞으로 8월 시장에서도 조금 이런 그 박스권 장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 말씀드리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탄력적으로 지수대가 좀 올라가면 매도하는 전략, 떨어지면 매수하는 전략, 계속해서 반복적인 그런 매도 전략 유효하다 말씀드려봅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나 섹터를 가지고 그렇게 박스권 전략을 펼칠 수 있는지 이제 관심 업종 들어보고 싶은데요. 실적 발표에서 못 팔았으면 미국의 자동차 판매 실적 집계 보고 이때 팔자 하셨는데 간밤에 나왔더라고요. 자동차는 오늘 꼭 정리를 해야겠군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은 그 탄력적으로 자동차 완성차 부품 관련해서는 조금 그 매도 관점의 대응이 바람직해 보인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하지만 이제 그 계절적인 2분기 실적 발표를 놓고 이제 봤을 때 2분기가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바닥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절적인 그 성수기, 3분기를 계절적인 성수기로 보는 그런 업종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3분기 계절적인 성수기 업종 말씀을 드리면 항공하고 해운하고 조선업종 건설업종 이 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분기를 바닥으로 그리고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하는 업종 생각을 해보면 IT 업종 중에서는 특히나 디스플레이 업종이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특히나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우리한테 큰 실망을 안겨주었던 업종이 있었습니다. 정유업종과 화학업종이었습니다. 정유업종과 화학업종 천천히 지금 그 3분기를 어떤 그 턴어라운드 분기로 지금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있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놓치시면 안 되겠다 말씀드려보고요.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뭐 규제 관련된 논란 있기는 하지만 가격 메리트 관점, 전반적인 유동성 확산 관점에서 본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그 제약업종도 말씀을 드립니다. 제약업종 최근 한 달 정도 어떤 그 퍼포먼스를 보시게 된다면 지속적인 점진적인 상승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업종 고를 때 3분기 턴어라운드 하는 쪽인지 3분기 계절적 성수기인지 두 가지 팁을 갖고 좀 보자 하셨고 그 외에도 제약과 은행주까지 관심 업종으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현 대표님 관심 업종까지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입니다. 정우영 대표님 전화 연결해서 오늘 장 정리해보고 내일 장도 예상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FOMC 결과가 나왔고 20일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오늘 장 보합권 혼조름을 이어가다가 오후 장 들어서 187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장 정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장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아침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875선 전후에 혼조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정확하게 고가가 1885, 그 다음에 저가가 1865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875선 위아래로 10포인트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마도 지금 이런 현상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누가 보더라도 화요일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짝 조정받았고요. 오늘까지도 이 정도 조정을 안 받으면 오히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FOMC 회의가 사실 그렇게 뭐 뚜렷하게 뭔가 대안이 나온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하락했다 그러면은 뭐 저는 충분히 양호한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OMC 회의하고 전혀 관계 없어도 이 정도 조정이 가능한데 그렇게 뚜렷하게 아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현재 조정받는 것은 뭐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나 싶고요. 내일 예상은요.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을 저는 다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번에 반등은 수급이 많이 개선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거래일수로 치면은 이제 27일부터 계산해 보면은 오늘 다 포함해봤자 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보더라도 개인이 코스피에서 무려 2조 5천억을 매도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도 약 1,500억 정도 매도인데요. 일단 코스피 수급 동향 자체가 아주 환상적이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크게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내일 이후에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코스피가 이제 1900선을 돌파할 경우에 이제 코스닥에 집중하는 걸 좀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소형화가 됐습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래요. 최근에 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선물이 올라가면서 코스피 지수는 사실 급등해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정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어떻습니까? 61선 위에 있습니다. 뭐 5일선은 당연히 위에 있고요. 여전히 61선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60선을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뭐냐? 코스닥 우량주가 이제 순환매할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1900선 돌파되기 전에는 일단 코스피 위주로 종목을 보시다가 1900이 돌파가 되면 코스닥 위주로 보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흐름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내일 추가 상승 가능성이 확대되겠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장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똑같습니다. 뭐 1800 이상에서는 제가 뭐 전업 이제 직장인 각각 합해서 이제 75에서 100% 얘기해 드렸는데요. 뭐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1850이 무너지지 않는 한 만약에 1850이 무너지면 아무리 1800선 이상에서 제가 75, 100이라고 했어도 약간 줄일 필요가 있지만 1850이 무너지지 않는 한 그냥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되겠고요. 포트폴리오는 역시 코스피 전기전자, 코스닥 반도체 이렇게 집중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관심 종목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일 관심 종목은요, 이제 최근에 낙폭 과대했다가 반등이 나왔던 이제 현대중공업 소개시켜드리겠는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엄청나게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만 원 이탈했다가 최근에 이제 24만 원 돌파해줬었는데요. 단기 낙폭 후 이제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조선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4만 원 이하에서 불안해서 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이어서 지난 추천 종목이었던 KINX 중간 점검도 받아볼게요. 네. KINX는 제가 7월 13일 그때 추천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종가 기준 매수가가 12,550원이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크게 상승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뭐냐면 코스피 지수가 7월 25일에 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추천하고 나서도 약 12일 뒤에 저점을 찍어줬는데 그때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매수하신 분들은 여전히 평가 이기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1900을 돌파하면,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이 좀 순환매가 나올 때 그때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굉장히 사이클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10,000원에 추천했다가 15,000원 매도, 다시 12,000원 중반에서 매수했다가 다시 14,000원대 중반 매도하고, 최근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2,000원 이하에 추천해드렸는데요. 아마도 큰 무리가 없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제가 끊임없이 이 종목은 중기, 단기 혼용해서 추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이라도 매수해 주시고요. 매수 기준가 대비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20% 이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KINX 오늘 종가 매수도 괜찮겠다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낙폭과 지수 낙폭이 점점 더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주간 5% 공략 종목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아이러브스탁의 전진우 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공략 종목이었던 자화전자 어제 많이 오르는 것 같던데요. 오늘 또 목표가의 장중에는 근접하기도 했었죠. AS부터 들어볼게요. 네, 자화전자 지난주 소개드릴 때 연기금 매수 종목으로 시장의 변동성을 줄 때 이제 안정적인 수급을 보일 종목으로 소개드렸는데요. 어제 내용을 보면 연기금뿐만이 아니라 이제 평소에 투신권에 굉장히 강한 없었던 투신권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종목이 가지고 있는 움직임 안에서는 꽤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12,000원대면요, 역사적으로 고점을 주었던 구간이거든요. 근데 그 구간에서 보수적인 연기금이나 투신권에 이제 강한 매수세가 보여줬다는 거는 종목의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힘을 실어주는 요소가 되죠. 그래서 지난주 단기 목표가로 12,500원을 제시를 드렸었는데요. 물론 이제 시장을 낙관하는 시각은 아니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정고점 부분이 13,200원대로 상향하고요. 그리고 손절이 아니라 익절 구간으로는 11,700원을 다시 2차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 고점인 13,000원대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자화전자에 대해서만은 추가적인 수익을 좀 안겨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걸게 만드셨습니다. 자, 이제 주간 5% 공략 종목 타이틀만큼이나 지난주 자화전자는 거의 5%가량 일주일 만에 수익을 주셨는데 오늘 공략 종목은요? 네, 오늘은 디지털 옵텍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먼저 코스피 지수 움직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주 장을 지나면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줬어요. 그런데 이런 큰 폭의 상승을 주면서 이제 거래량 자체는 또 굉장히 또 줄었거든요. 뭐냐면 이제 지수를 측정하는 값들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현대차를 중심으로 상승을 했었고, 그간 낙폭이 컸었던 이제 조선이나 중공업 섹터에서 그 반등을 줬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서 여기 개인 투자자분들 하는 중소형 종목에 상승을 주었던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상승이 사실은 실속 없는 상승이라는 거고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이 수요에 불안을 주는 모습을 최근 증시에서 볼 수가 있고요. 급락에 따른 반등은 줬지만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가기에는 아직 시장에 힘이 없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그런 와중에서도 일단은 국내
IT 업종에서 2분기 실적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뭐 삼성전기라는 종목을 봐도 그렇고 특히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그 공급 체인 안에 있는 삼성전기와 삼성 SDI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했고 특히 3분기에도 그 스마트폰의 성장세에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부품업체들 그리고 제가 좀 더 관심을 갖는 부분은 그 중소형 부품업체들의 실적 개선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예전에 그 현대차나 기아차 그 완성업체들이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자동차 부품주의 그 주가 탄력도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처럼 같은 맥락으로 삼성전자의 모바일 기기는 완성업체고요. 삼성전기나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했던 자화전자 그리고 그 전주에 소개했던 크로바이텍 그 이전에 소개했던 옵트론텍 그리고 오늘 소개드릴 디지털 옵틱 역시 이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요. 모바일 기기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라는 거고 이 종목들이 실질적으로 그간에 보여줬던 상승폭들이 굉장히 컸고요. 자, 디지털 옵틱의 투자 포인트는요. 차트를 좀 보시면 그 올해 갤럭시 S에 대한 보급 대상 5천만 대 정도로 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렌즈가 한 6천만 개 정도로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매출이 실질적으로 본격화되는 부분이고 전년도 기준으로 매출액 584억 원 중에 96% 이상을 현재 휴대폰 카메라 렌즈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회사의 매출이. 근데 이 가운데 약 80%가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이었고 그래서 7월 13일 날 구모가 11,500원에 신규 상장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매출 가이던스는 전년 대비 한 74% 정도의 상승을 하는 1,012억 원 정도의 올해 실적 가이던스를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132억 원, 순이익은 100억 원 정도로 큰 성장세를 보입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 좋지 않은 모습인데 그 상장 이후에 좀 추가적인 상승을 줬었고요. 근데 최근에 요즘 하락을 했던 거는 그 소속상 외인들의 추가적인 이 종목을 상장을 하면서 그 외인들을 중심으로 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하락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 추가적인 외인들의 매도세보다는 오히려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상장 이전에 장외시장에서 거래됐던 가격이 12,900원이었거든요. 근데 현재 주가 뭐 12,700원, 13,000원 이하의 가격이라면 굉장히 업종 대비해서도 낮은 가격대라는 거죠. 그래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저가의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자리고 목표가는 좀 짧게 이 구간 안에서 14,500원을 말씀을 드릴게요. 14,500원을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몇 개 안 되는 일봉상의 모습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는 12,200원대를 손절가로 고려해볼 시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3,000원 밑에서 사보자. 스마트폰 부품주를 지금 시리즈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전진우 팀장님의 오늘 공략 종목 디지털 옵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지금 2시 36분인데, 코스피가 1869, 다시 조금은 올라왔습니다. 다시 한번 마감 전략을 짜보고 포트폴리오 얘기 이어서 나눠볼 텐데요. 플래너의 연구소에서 김상근 팀장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실 뭐 FOMC 약간 실망할 수도 있지만 기대가 워낙 낮아서인지 별로 많이 안 빠지는 것 같고, 어제도 이미 또 관망심리, 어제 오늘 계속 쉬는 것 같아요. 내일이 관건인데 사실. 예,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를 보자면은 어느 정도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약간의 기간 조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수 자체를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수 자체의 차트를 보게 되면 현재 1900선이었던 단기 고점 순간까지 어느 정도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1900선이라는 곳에 아직 안착하지 못했고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1900선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정확하게 기로에 다시 놓이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강하게 상승해서 1900을 돌파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모멘텀이 많아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190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올 경우는 박스권 하단이었던 1800까지는 충분히 하방 경직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수하거나 뭐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보다가 1900을 돌파하는지 밑으로 하향하는지 그거를 보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할 것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력 종목보다는 포트폴리오 관리에 좀 더 주력을 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이런 코스피, 특히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더 대응을 하시고 낙폭과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종목으로 접근하고 호실적이 예상될 수 있는 특히 2분기 실적도 좋고 3분기 실적도 지속적으로 좋은 그런 종목,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저점 매수, 분할 매수로 꾸준히 포트폴리오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만약에 바쁘셔서 특별히 이거 매매를 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1900 갈지 안 갈지 모르고 내일 혹시 쳐다보실 여력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 빠져 있으면 또 억울하잖아요. 예, 기준선을 드렸을 때 1900이라는 것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꼭 1900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1900선 이상에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뭐 포트 비중을 늘린다든지 뭐 바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조금씩 천천히 주식을 살 때는 단기적으로 뭐 포트에 대해서 100% 사겠다고 해서 이 종목을 100% 사겠다 해서 그날 바로 100% 사는 게 아니라 뭐 20%씩 꾸준히 분할 매수로 산다거나 난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뭐 한 포트폴리오 실적이 나올 다음 분기까지 이 종목을 사겠다 하면은 그 분기 날짜를 계산해서 지속적으로 하루에 100주라든지 뭐 1000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특히 실적을 기본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분기 실적 이상을 보고 투자하시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 신승현 대표님도 업종이나 종목 고를 때 실적에 대해서 좀 잘 살펴서 선택하면 좋다 하셨는데 오늘 그럼 포트에 넣을 신규 종목은 뭐 작은 종목, 호실적 종목이에요? 아니면 낙폭과대 대형주입니까?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중소형 스몰캡 종목인 가온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투자를 하는 주력 종목들은 대형주보다는 스몰캡 위주의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형주보다 이 스몰캡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유리한 이유는 저희는 기관이 아니라 개인이기 때문에 탐방을 가거나 그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나 좀 더 대형주보다는 스몰캡 종목들이 충분히 먹을 것, 상승 확률이 충분히 높으면서도 분석이 좀 더 용이합니다.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기대 수익률도 높게 되고 상승 탄력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로 투자하시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가온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기존의 휴맥스라든지 홈캐스트라든지 셋톱박스를 만드는 업체를 볼 수 있는데 셋톱박스는 TV에 나오는 송수신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유럽 부분에서 적자가 나면서 지속적으로 그 영업이익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훼손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가온미디어 자체가 유럽향 매출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유럽의 위기가 터지면서 직격탄을 맞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격탄을 맞음으로써 이제 올해부터 가온미디어는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집중하게 됩니다. 스마트 TV, 특히 다음과 같이 협작해서 다음 TV라는 제품을 출시했고 또 홈게이트웨이라든지 신성장 동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의 셋톱박스의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성장, 새로운 먹거리 사업을 진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벌써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고 2분기도 벌써 잠적 실적을 발표했는데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게 되면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여전히 흐지부지한 3,200원 저점을 3,000원대의 박스권 형태를 보이면서 박스권의 3,800원 정도까지 작은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지만 아직까지 주가 자체의 움직임이라든지 탄력성 부분에서는 충분히 모멘텀이 작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에 대해서는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해서 접근하게 될 경우에는 이 종목은 2분기 실적보다 3분기 실적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때쯤 돼서는 충분히 전고점 이상까지는 4,000원 이상까지는 돌파해서 강하게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우선 단기적으로 좀 짧게 3,700원에서 3,800원 정도의 구간까지는 1차적으로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 2차는 전고점 부분이었던 4,400원, 손절가는 3,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2분기 실적 괜찮았는데도 못 움직였는데 3분기에 움직이라는 확신은 주가 자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적에 반응하지 않더라도 1년이라든지 분기 사이에 실적 자체를 두고 봤을 때 회사 자체가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들은 분명히 주가 자체도 같이 따라 동반해서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가와 실적은 꼭 비례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실적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를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호실적 작은 종목 가온미디어 신규 추천을 들어봤고요. 기존 포트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김상균 팀장님의 기존 포트폴리오입니다. 펜엔터 40%, 모베이스 10%, JMT, 대양전기공업, UID. UID는 그리고 참고로 지난주 추천주였습니다. 종목 5개네요.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 집계해보니까 와, 축하드립니다. 다 플러스로 돌아섰고 일단 펜엔터 모베이스 플러스 수익으로 이제 일주일 만에 돌아섰네요. 대양전기공업도 좋아졌고 JMT가 어제 상한가 가더라고요. 그 전날도 급등했고 자 일주일 만에 20%대 수익률 다시 회복했습니다. UID가 사실상 지난주 종목이었는데 거래량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약간 소외되는 것 같아요. 관심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예, UID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UID 오늘 매도 사인을 보내드린 것은 UID 종목 자체가 문제가 있기보다는 오히려 이 종목도 꾸준히 분할 매수로 모아갈 경우에는 당연히 주가 자체가 실적에 의해서 탄력받아서 상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좋은 종목을 언급해드리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교차 매매를 하는 전략으로 UID를 일시적으로 매도를 하고 오늘 신규적으로 가온미디어를 편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JMT 같은 경우에 어제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평소에 거래량 10배 이상의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지만 오늘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가 어제 강하게 상승했던 거에 비해서는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도 마이너스 2%에서 3%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홀딩을 해서 4,000원 정도까지 우선 1차 목표가까지는 우선 기다렸다가 대기를 하고 강하게 돌파할 경우에는 좀 더 기다려보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MT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보다는 2분기 실적이 좀 더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분기와 2분기라든지 지속적으로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꾸준히 증가하고 저평가 구간인 것은 확실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펜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근에 주가 자체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해를 품은 달에 대한 수출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 2분기 실적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자체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그 실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3분기에 반영이 됩니다. 특히 그 해를 품은 달이 일본에서 반영되는 시기는 11월쯤에 NHK에서 방송을 하도록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지는 것은 내년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1년 이상 들고 갈 경우에는 꾸준히 정고점 이상을 상승하면서 만원까지도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다고 공포에 투매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포트폴리오 비중을 지키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베이스라는 종목입니다.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삼성 갤럭시 X라든지 갤럭시 노트에 꾸준히 케이스 부분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법인 부분에서 실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IFRS 영향으로 올해 마지막 연도에 실적이 반영됩니다.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에도 어제 리포터가 나왔습니다. 리포터가 나오면서 뉴스도 나오면서 잠깐 급등하는 모습, 잠깐 반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주가 자체가 만원을 안착하지 못하고 만원 미만 9,000원에서 만원 사이에 박스권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가 만원을 돌파할 경우에는 호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충분히 두 번째 2차 상승에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꾸준히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신성장, 신제품 성장 모멘텀 기대라고 하나대투에서 좋은 리포트를 냈네요. 좋습니다. 이제 약간의 종목 교체가 있습니다. 완성된 포트폴리오 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랜A 연구소 김상균 팀장님의 완성본입니다. 그렇죠. 가온미디어가 기존의 UID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종목을 교체했다고 설명드려본 바 있고요. 나머지 4종목은 동일합니다. 자, 펜엔터도 내년에 실적이 더 좋아진대요. 한 2배가량도 이상 보고 계세요. 2차 목표가 보십시오. 12,000원이거든요. 모베이스도 일단 홀딩해 주시고 JMT는 현재 20% 이상 수익인데 일단 1차 목표가 4,000원을 확실하게 뚫어주는지 요거부터 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상한가 갔던 JMT고요. 대양전기공업 역시도 보유입니다. 가온미디어가 오늘 신규 추천 종목이었는데 셋톱박스 업체고 유럽향 매출이 조금 부진해서 앞에 실적은 안 좋았지만 2분기부터 3분기 더 좋아지는 실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적 관련 중소형주 가온미디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을요. 네, 지금까지 플랜A 연구소 김상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놀라운 수익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1분이면 이제 동시효과 정도 1, 2분 있으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전 잠시 후 2부에 종가 들고 다시 오겠는데요. 설현대 TV를 이제는 KT 올레 IPTV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속형 이상이라야 하고요. 채널 번호 184번입니다. 전 잠시 후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